그걸 2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멘트까지 준비해왔지. 연하남을 좋아하게 됐어요, 언니. 회사의 연하남을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죠? 의외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언니들이 많다는 걸 댓글과 라이브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남자들이 연상녀를 꼬실 때 필요한 스킬이 있듯이 언니들이 연하남을 꼬실 때도 필요한 스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연하남을 꼬실 때 꼭 해야 될 5가지 포인트. 빠밤! 첫 번째, 내 주변에 다 동갑분이라서 연상은 부담스럽죠.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됐으면 이미 저 사람이 솔로인지 아닌지는 언니들이 알아냈을 거잖아. 그지? 근데 연하남을 꼬시고 싶은 언니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밟아야 돼요. 저 사람이 연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남자들이 결혼 상대로 선호하는 나이 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연상을 대답한 남자는 12%밖에 안 되거든. 왜 언니들 중에 연하남은 남자로 안 보이더라 하는 언니들이 있잖아. 남자들도 똑같아. 연상녀는 뭔가 여자로 안 느껴지더라 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격적으로 저 사람한테 잽을 치기 전에 쟤한테 내 이빨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마침 시즌이잖아? 연말이잖아? 다들 연애 욕구가 막 이렇게 샘솟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내 친구도 요즘에 소개팅 시켜달라고 난린데 누구 씨는 연상 별로죠. 누구 씨는 연하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연상 만나본 적 없죠? 떠보고 와요. 경험이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연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잽을 날려도 잘 안 들어가. 이빨이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슬프지만 사실이야. 2번째, 연하남이 연상녀를 바라는 심리. 기본적으로 연상의 남자만 만나는 언니들한테서도 그 남자한테 바라는 기대 심리라는 게 있고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남자한테서도 그 연상녀한테 바라는 기대 심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서 뭘 기대하고 내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느냐를 알게 되면 유혹은 성공한다. 남자라고 해서 응석 부리고 싶고 기대고 싶고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남자들 이상형 중에 엄마 같은 여자, 잘 챙겨주는 여자가 늘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근데 유난히 저 사람이 연상녀 경험이 많다, 연상녀를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요 욕구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오는 편안함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다행히 첫 번째 질문에서 저 남자가 저 연상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연상 만나본 적 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이런 기특한 대답을 해줬어 나한테. 막 아우 예뻐 죽겠어. 그러면 저 사람은 사귀면서 여자한테 기댈 수 있는 편안함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연상녀가 나한테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습에서 자존감 충전을 겪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순간을 얘기하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의 애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할 때도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연상연하 커플을 보면 이 욕구가 남자 쪽이 조금 더 강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채워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더 잘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럼 바로 3번째로 넘어간다. 3번째, 나한테 의지해. 막 연하남을 어떻게 꼬셔야 되지? 막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언니들도 연하남을 꼬실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모성애 보여주기예요. 회사 사람이라면 더 알려주고 막 더 도와주면서 의지가 되는 포지션을 맡고 밖에서 만난 사이라면 챙김으로 이런 모성애를 보여주게 된단 말이야. 이게 정말로 좋은 방법인데 이후에 나오는 어필까지 꼭 따라 해야 돼. 이것만 고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한 가지만 주구장창 파괴되면 관계가 고착이 돼버려요. 자칫하다가는 여자가 아니라 누나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쉽고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남녀의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내가 연장자로서 저 사람을 계속해서 케어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씨 좀 힘든 거 없어요?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모성애로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는 4번째, 5번째 어필까지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4번째, 내가 널 더 괜찮은 남자로 만들어줄게. 연상녀한테서 그 나이대와 동급인 대우를 받거나 그보다 더 어른스러움을 인정받았을 때 그때 남자한테서는 자존감 충전이 일어나요. 내가 이만큼 어른스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보다 좀 든든한 사람이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그걸 2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멘트까지 준비해왔지. 나 이번 휴가 반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언니들의 시덥지 않은 고민을 얘기하면서 누구 씨라면,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붙이면 효과는 강력해진다. 이 멘트를 던지게 되면 저 누나가 나를 자기와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강력하게 와닿아.
거기다가 누구라면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덥지 않은 고민에 자기가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야. 일체감을 느끼게 되거든. 근데 이 말을 써먹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 그럴 때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나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요즘 좀 복잡해. 이렇게 기대는 것도 방법이야. 다른 데서 얘기하기 힘든 고민을 너한테만 털어놓는 거야. 네가 그만큼 나한테 의지되는 사람이니까. 이걸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내가 특별하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대는구나. 나 그만큼 든든하고 어른스러운 남자로 보였구나. 자존감 충전이 빵빵빵빵빵 일어난다고. 알겠지? 이 두 가지 멘트는 기억하고 가라. 5번째, 애교는 국적불문 치트키다. 남자한테는 다정함이 국적불문 치트키라면 여자한테는 애교가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언니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막 참된 어른의 모습만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지 마.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는 어느 정도 떠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애교 극혐주의자가 아니라면 연상이 하든 연하가든 누가 하든 애교는 남녀 불문하고 모두에게 먹혀요. 나도 애교 많은 언니들 보면 막 그렇게 좋아 죽겠어. 막 그렇게 이뻐 죽겠어. 애교라는 게 조금 유아스러운 짓을 하면서 저 사람의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행위거든. 내가 연상녀한테 보호 본능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어른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되겠지. 자존감 충전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기 위해서라도 애교는 필요해. 내가 막 연하남한테 오빠 오늘부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막 이렇게 나도 언니들한테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미안해. 어쨌든 뭐 이 애교 이 애교는 그래 순서대로 해야 된다. 처음에 모성애를 보여주면서 거리를 좁히고 난 너를 동급이라고 생각한다를 어필한 다음에 살짝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애교가 나와야 돼요. 다짜고짜 순서를 섞어가지고 막 연하남한테 애교를 막 퍼붓지 마. 응? 자, 이건 번외로 연하를 꼬시려는 언니들이나 연상을 꼬시려는 언니들이나 어쨌든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언니들이 꼭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 올 화이트, 완전 흰색 원피스는 만날 때 웬만하면 입지 마. 이 흰색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 막 깨끗하고 청순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게 과하게 되면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껴요. 거기서 거리감을 느껴. 쉽게 다가오지를 못해. 내가 연상녀의 포지션이야. 그러면 연하남들이 쉽게 다가오질 못한단 말이야. 특히나 회사라면. 근데 내가 막 올 화이트를 막 즐겨 입어. 그러면 더더욱 범접할 수 없는 포스가, 느낌이,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유난히 우리나라가 나이의식을 좀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가 가끔 연상연하 커플을 보면 저 사람이 육아를 하는 건지 연애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게 꼬실 때부터 사귈 때까지 쭉 모성애에 넘치는 어필만 계속해서 해서 그래. 자기도 익숙해지고 남자도 같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거기서 또 둘이 잘 사귀면 좋은데 한참 지나다 보면 꼭 동등한 입장이 아니면 연애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것들로 위치 조정 제대로 해.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저 남자를 올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애가 조금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나는 항상 여러분들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